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5월부터 연말까지 호랑이띠의 운세를 진단 설명해드리고 각 달들의 효율적인 운세 전략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연초에 혹은 운세를 설명할 때 시간을 순행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설명을 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벌써 한 해를 상중하로 3등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상반기, 즉 한 해 운의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어서 오늘은 시간의 순차적인 그런 설명이 아닌 키워드 중심으로 팩트만 설명하고 해당되는 각 운세 대응 전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음력 4월은 양력 5월 12일이 초하루가 되니까요. 호랑이띠 여러분들은 양력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달 운세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신축년 개사월의 천간과 지지는 신축의 오행인 금, 토와 개사의 오행인 수와 화와 호랑이띠의 지지의 오행인 이 양목, 즉 양기운의 목을 만나면서 오행 목화 토금수, 즉 다섯 오행이 모두 구비되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다섯 오행이 모두 구비됐다는 것은 운세 작용에서 벌어지는 모든 길한 운세를 취할 그런 조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행이 모두 구비된 것은 사주에서 이 재물사주보다 더 상위의 그런 의미니까요. 이렇게 오행이 모두 채워졌을 때 유리한 점은 운세 작용이 좀 탄력이 붙어서 작용한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이런 운세를 또 호랑이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적용해 보면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좀 막힌 문제들이 물꼬가 트이는 그런 반전이 펼쳐질 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전되는 그런 운세의 흐름이 강하고 또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12달 운세를 좀 키워드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달 가운데 호랑이띠에게 이성과 연애운 그리고 귀인의 도움이 가장 좋은 달은 음력 8월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8월달과 또 12월달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유화복매 운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화복매 운세라는 것은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물려주는 그런 운세죠. 배고픈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났으니 아주 좋은 거죠. 허기도 면하게 되고 비로소 편안함도 그 순간에 찾을 텐데요. 그런데 그 운이 결국 나 스스로의 자력의 운이라기보다는 어머니라고 하는, 여기에서 어머니는 귀인을 의미하는데요. 이 귀인이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힘이 아닌 제3자의 도움으로, 귀인의 도움으로 내 운세가 반전되는 그런 아주 길한 운세를 의미합니다. 귀인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운세죠. 새로운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그전에는 별로 덕이 안 된 그런 사람도 이런 운에는 또 나에게 도움의 역할이 되는 그런 길한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동시에 또 이 일의 해결이 뜻한 방향대로 성취되는 그런 운도 함께 의미합니다. 해결과 발전이 되는 거죠.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면서 희망스러운 일들이 발전해 나가는, 그래서 청춘들은 또 이런 달에 결혼운도 좋을 수가 있고요. 미혼이신 분들은 귀인이 이성일 수도 있어서 이성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이성과 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덕을 받는 그런 운세인데요. 우리는 이 귀인의 운세에서 늘 놓치지 말고 또 잘 이해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죠. 여기서 이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 혹은 인격체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런 환경들이 나에게 덕이 되고 또 이로운 방향으로 바뀌었다면 그렇게 바뀐 우호적인 그런 환경과 추세도 결국 나에겐 귀인의 덕이 된 거니까 바로 그런 환경도 귀인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대목이 있는데 귀인이 출현할 때 새로운 귀인일 수도 있고 또 그 전에는 덕이 안 된 그런 사람이 이런 운세에서는 귀인으로 바뀌어 있다는 점인데요. 그 전에는 덕이 안 된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그 전에는 나를 시기에 질투했던 그런 사람까지 포함된 그런 의미거든요. 이것은 결국 나에게 유리하고 이롭게 바뀐 그런 운기 혹은 운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 힘이 아주 강하게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운세가 음력 8월과 12월에 공통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는 그런 운세고요. 사업과 재물 또 성취운 또 문서운으로 좋은 그런 달도 한번 살펴볼까요? 호랑이띠들에게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음력 4월 운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바로 작선연탈의 운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선연탈의 운세라는 것은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성취가 좋은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식욕에 비유하면 여러분들의 식욕이 1년 12달 가운데 아주 가장 왕성한 달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달에는 그래서 문서적인 성취라든지 문서운이 제일 좋은 달로 보시면 되고요. 또 변화나 변동,
투자나 부동산, 이사, 매매, 진급 등 아주 다양한 생활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게 좋은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는 합격증이나 자격증도 문서가 될 수 있고요. 멀리 해외라도 다녀올 사람들에겐 티켓도 작은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확장되는 그런 운으로 보시면 되죠. 부동산 매매 또 투자로 인한 수익 발생도 이런 달에 좀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달이고요. 결국 작선연탈의 운세라는 것은 운세가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추세나 흐름에 대한 예측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뭔가 좀 손에 잡히는 혹은 어떤 결과물이 문서처럼 확정된 증빙이나 서류, 절차, 기타 다양한 방법과 양식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 점이 바로 이 운세가 갖고 있는 다른 운과 차이점이 되겠죠. 1년 12달 가운데 문서적인 성취운이 가장 좋은 달이 바로 이 4월, 음력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한 달간의 운세라면 또 9월 달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는데요. 9월 달은 바로 금계포란의 운세가 형성이 되는데요. 금계포란의 운세라는 것은 실속 있게 작은 것들을 품어서 나중에 옥동자를 만들듯이 큰 것을 만들 그런 준비를 하는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품는다는 것은 금전이나 또 실속 있는 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품는, 사람을 잉태하는 것도 함께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1년 12달 가운데 또 애정이나 연애운이 가장 좋아지는 그런 운세이기도 하고요. 신혼 같은 경우는 임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로 인해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운세이기도 하고요. 금전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을 품는다고 했듯이 실속 있게 쌓여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결국 알을 품는 그런 정성이 필요한데요. 누군가 감싸고 품듯이 좋은 어떤 인간관계를 이런 시기에 유지했다면 결국 이런 인간관계가 나중에 나에게 큰 덕이 돼 있는 그런 실속 있는 귀인의 역할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이달은 후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합니다. 1년 12달 가운데 호랑이띠들에게 또 목돈이나 횡재수, 돈의 어떤 융통과 흐름이 가장 또 좋은 달을 한번 알아볼까요? 음력 6월 달인데요. 수륙천금의 운세가 펼쳐지는데요. 수륙천금의 운세라는 것은 손으로 또 천금을 희롱할 정도로 1년 12달 가운데 이 목돈, 운, 돈의 융통과 흐름이 가장 좋은 달이죠. 목돈이 움직이는 거죠. 부동산 매매로 인한 혹은 이동, 이사를 앞두고 또는 수입, 지출, 또 큰 거래가 발생하면서 내 수중에 목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즉 돈의 규모가 제법 있는 그런 돈들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여기서는 뭘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바로 사기 조심이죠. 가장 돈 운이 좋아서 큰 돈이 융통이 된 상태에서 사기를 피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나 충격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운세 예측을 들으실 때 항상 좋은 운세 이면에는 우리가 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그런 운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죠. 지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런 달들은 금전과 재물로 12달 가운데 가장 길한 그런 운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달에 또 세우실 그런 전략이 있겠죠. 이런 달에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좀 공격적인 그런 전략으로 임해도 좋겠죠. 이런 시기에는 그래서 매출이나 사업의 이익이 증대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매출이 좀 크게 눈에 띄게 증대될 수도 있고요. 재고관리도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더 각별히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반인이나 직장인의 경우는 이렇게 금전과 또 성취운이 좋은 달들이 오면 기대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우선 직장인들은 직장 운이 좋아지고요. 승진이나 영전의 대상이신 분들은 이런 달에 또 크게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또 성과에 두드러진 실적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는 그런 성과급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운이 왔을 때 그동안 예를 들어 받을 돈이 있는 곳에 한번 전화나 문자라도 하면 아주 좋고요. 또 중요한 운세 전략은 이렇게 좋고 강한 이런 재물운과 또 문서적인 성취운이 예측이 된 이런 달들은 여러분들께서 이 돈거래하면 아주 안 좋은데요. 빌려준다는 게 선의로 시작이 됐어도 자신의 어떤 재물운수가 막힐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달에 또 목표 수익률을 그 전달보다 조금씩 높여가면 아주 좋겠죠. 투자에 있어서 지금 예측해드린 것처럼 달 운세에 비례해서 성과를 내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는데
달인데 뭔가 운세 예측과 비례하지 않는 그런 수익의 실현이 반복이 된다면 이런 경우는 운세 예측이나 또 여러분들의 운이 약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운세 흐름에서 한박자, 반박자, 엇박자라는 그런 신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2, 3일 정도 투자를 좀 쉬셨다가 선순환이라고 하는 다음에 어떤 돌아오는 운세의 흐름에 다시 타이밍을 맞춰서 탑승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잘 내가 운세의 흐름에 탑승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그 다음에 소액이든 큰돈이든 며칠 쉬고 난 후에 수익률이 플러스냐 혹은 마이너스냐가 기준의 틀이 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엔 이 부동산 같은 경우 매기 없이 이제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이 인적이 끊긴 경우에도 이렇게 재물적으로 강한 운이 들어오는 그런 달들에는 막힌 일들이 서서히 기미를 보이면서 풀려가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좀 현저하게 낮게 내놓은 그런 매물이 있다면 조금씩 값도 제자리에 맞게 흥정을 해도 결국 막힌 운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하게 계약시에 성사된다는 것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1년 12달이 좋은 달로만 채워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호랑이띠들한테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달들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음력 7월 같은 경우는 만인항수의 운세인데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구설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만인항수라는 것은 만인이 나를 우러러본다는 그런 좋은 뜻이었지만은 운세에서는 좋은 의미보다는 사람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구설을 의미하거든요. 신경 쓸 일을 의미하죠. 결국 내 이름이 다른 사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해서 좋은 일은 없을 테니까요. 주로 인간들 구설이나 또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니까요. 이런 달에는 관제 구설도 조심해야 되고요. 연인이나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달에 또 이별수도 조심하면 좋고요. 가끔 좋은 의미로 또 여러 사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결혼과 혼인을 앞둔 시기라든지 혹은 직장인의 경우는 승진, 영전운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운세 예측이 되었다면 또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구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당하게 이 등거리를 유지한다든지 또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좀 두 번 볼 일을 횟수라도 좀 줄여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효과적인 운세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죠. 호랑이띠들에게 또 신중한 운세 전략이 필요한 달들 한번 살펴볼까요? 음력 5월달이 바로 맹호함정의 운세인데요. 맹호함정의 운세라는 것은 용맹스러운 호랑이가 함정에 빠진 것을 의미하죠.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함정에 결국 빠지지 않으려면 운세 전략을 이런 달에는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이런 달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나를 함정에 빠뜨릴 그런 사람과 또 주변 환경을 함께 조심하라는 얘기죠. 특히 타인과의 관계나 규제 시에 냉정히 분별력 있게 대처해야 되고요. 또 운이 약할 때 이 투자나 동거래는 손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어떤 확장보다는 또 무리한 보폭보다는 현상을 좀 지키고 수비하고 방어하는 그런 운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예를 들어 투자하시는 분들 같으면 목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전달보다 다른 때보다 좀 낮게 잡으시라는 말씀 해드리고 싶고 조금씩 일부를 좀 현금화하는 그런 전략이 아주 유효한 전략이 되겠죠. 호랑이띠들에게 좀 더 신중한 운세 전략이 필요한 달 11월 달도 해당되는데요. 11월 달이 바로 맹인실장의 운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실장의 운세라는 것은 지팡이를 짚고 가던 장님이 지팡이를 잃어버린 그런 운세를 의미하니까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달로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앞길에 느닷없이 생긴 걸림돌, 장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운세 전략이 필요한 달이겠죠. 장님에게 지팡이가 없어졌으니까 그 순간 앞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런 달에는 좀 신중하게 도처에 좀 불리하게 조성된 그런 위험 구간을 잘 살펴서 지나가야 되는 그런 운세죠. 관제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재물의 손재수, 사물의 손실수, 또 투자 시 위험 부담의 최소화 전략이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운세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나에게 상황이 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그런 전략이 좋겠죠. 이사나 투자 변동을 이런 달이 좀 불리할 수 있고요. 이 시기를 좀 피해서 계획을 잡아보시고요. 재물의 손실수, 사물의 손실수라는 것은 결국 휴대폰이나 지갑 같은 것을 분실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고요. 투자하시는 분은 목표 수익률을 이런 달에는 좀 낮추면 좋고요. 될 수 있으면 현금화 전략, 현금 비중을 높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한 그런 전략이 되겠죠. 간단하게 키워드별로 올해 12달 호랑이띠들의 운세를 살펴봤는데요. 운세의 그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운세의 흐름에서 운을 지배하는 그 중요한 힘은 사주의 주인인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가지고 있는 남다른 그런 의지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호랑이띠 여러분들은 이 영상 시청이 끝난 후에도 각자 생활하시면서 내가 꼭 좋은 운으로 올해 크게 성취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여러분들 가슴에 남아있다면 아마 그런 의지 때문에 올 한 해 더 크게 남다르게 눈부시게 성취되실 겁니다. 저희 감성수초야TV에서는 중년들의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죠.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실시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